예, 뇌혈관 질환 청구권인데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그 사례 서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I60에서 I69 코드까지 보상 범위가 일반적인 뇌졸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데, 그런 반면에 어쨌든 진단 확정 기준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릴 그 보험사 안내장에도 그 진단 기준이 있는데,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이런 거랑은 이제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 내원 경위를 보면은 이게 무슨 아파가지고 뭐 어지럽거나 뭐 두통이 심하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건강검진에서 그 M1, 이건 이제 동맥 이름입니다. 여기에 경미한 협착으로 내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R/O, 룰 아웃이라는 의학 용어인데, 요거는 이제 추정적인 표현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표현. 그래서 진단비 뭐 실비나 이런 거 청구권에서는 룰 아웃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진단비 청구권에서는 요게 이제 발목을 잡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진단비는 진단이 확정되어야 주는 건데, 이런 추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동안 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심장이나 뭐 암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진단비 청구권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도 하셨고, 진단서는 이게 대학병원에서 받으신 건데, 여기 보면은 I67, 이거 대뇌 죽상 경화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대뇌동맥의 협착 I66, 이 두 개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코드입니다. 뭐 주질병, 부질병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병명이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정으로 진단받은 것도 아니고 최종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검진에서 발견된 무증상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해서 평가 중인 환자다. 그러니까 약간 요 내용만 보면은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동맥 경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누구는 그냥 그 보험사나 이런 데서는 추정이고 확정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평가 중인데 이 원인을 지금 이걸로 추정하고 있는 거지 이 병은 확정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쨌든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의증으로 면책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험금 심사 안내해서 이 뇌혈관 질환의 진단 확정 요건을 보겠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입니다. 이거 보험사 오타입니다. 예, 뇌 전산학, 이 CT, MRI, 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질환 청구 시에는 진단서만 보내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판독 결과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판독 결과 상으로 뇌혈관 질환이 확정이 됐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청구권은 이제 보험사 내부 검토, 그러니까 이 의료인들이 검토한 겁니다. 뭐 의사, 간호사, 뭐 회사마다 이제 채용돼 있는 의료인들은 좀 차이는 있는데, 이 대학병원 영상 확인 시에는 혈류 흐름을 방해할 만한 유의미한 협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RI 판독 결과상 죽상 경화성 변화 의증 소견이다. 그러니까 진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의심된다, 의증 소견이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약관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I67.2 이런 진단이 뭐 의료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격리할 때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 대뇌 혈관 중에서 뭐 그 부여할 만한 마땅한 코드가 없어서 그냥 그 코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심해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병이 안 나와서 병이 안 나왔지만 진단은 그걸로 이제 의심하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진단서는 그런 병명을 유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 I67 관련된 건에 관해서도. 근데 진단서만 있으면 이렇게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다 심사해가지고 의료인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다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입자분들께서도 이게 제일 많이 좀 안타까운 게, 그냥 막 서류를 진단서가 있으니까 보내고 뭐 진단만 있으면은 돈 준다 뭐 이런 식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뭐 보셔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보험 심사는 어쨌든 간에 약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CT, MRI, 혈관 조영술 이런 판독 결과에 이게 이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례도 보면 진단서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면책 사유로 정한 두 가지를 보면은, 이 영상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있는데 이거 영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유의미한 협착이 아니다.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MRI 판독지상 의증 소견이 확인된다. 이게 보면은 이거 CD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하고 판독 서류 이런 데서 보상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진단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어쨌든 간에 이제 진단비가 나오는 건데, 진단서만 있으면 뭐 다른 조건을 아무것도 충족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인지 아닌지는 진단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 진단서에 예를 들어서 영상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면 모를까, 그냥 일반 진단서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병력이나 신경학적 증상,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뇌출혈이 나타났을 때 이런 환자한테 이런 검진, 신경학적 검진이나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거를 또 심사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관 기준이니까. 이 약관에 병력도 있어야 되고 신경학적 검진도 함께 이런 검사들을 토대로 해서 진단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병원 차트나 기록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조그마한 조각들로 입증이 돼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와 그냥 진단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는 당연히 결과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검사 결과가 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CT나 MRI가 있을 때 100이면 100 모두 다 똑같이 진단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입자한테 유리한 것만 적용해갖고 처리를 하지는 않고요. 의료자문이나 이런 거 해서 진단이 이게 오히려 환자 쪽에서 제출한 진단이 부적합하다 이러면은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 전문의한테 의료자문을 구해서 그 진단이 맞는지도 검증하는, 그리고 그 검증에서 좋게 안 나오면은 그게 이제 면책 자료가 되고 나중에 분쟁이나 소송 제기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하는 그 심사를 실제로 하는 그런 방식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문제점이 발견된 유형은 분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각각의 이제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문제를 삼는 이유나 유형 이런 것들은 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